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이상덕 지음, 비타북스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콧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다스릴 수 있다. 1. 온도보다 습도를 높이는 게 관건. 흔히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한다. 실제로 감기 환자는 여름에 가장 적다.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 역시 여름에는 감소한다. 이런 현상을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큰 오해다. 사계절 중에서 여름에 감기나 콧병 환자가 가장 적은 것은 기온이 높아서가 아니라 습도가 높기 때문이다. 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건은 습도다. 대기가 건조하면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도 건조해서 코에 과부하가 걸린다. 건조한 공기를 숨쉬기 편안한 수준의 습도로 만들려면 비강의 점액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 속 점액은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습도를 높이는데 한정된 점액을 다 쓰고 나면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점액이 부족해 코가 건조해진다. 코 속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 기능이 저하되고 점막 표면 섬모의 운동성이 떨어져 콧병에 잘 걸린다. 코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코 점막에서 점액이 원활하게 분비되는 것이다. 코가 가장 편안한 습도는 40에서 60%다. 실내 습도를 여기에 맞춰 관리하자. 단,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면 되도록 5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80%는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는 습도가 50%가 넘으면 번식이 가능하고 65에서 75%가 되면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이다.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는 가습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잎이 넓은 식물을 비치하는 것도 좋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가습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가습기가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습기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난방을 하거나 에어컨을 장시간 틀면 실내가 건조해지므로 습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여름은 코가 가장 편안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에어컨 때문에 병원을 찾는 콧병 환자가 늘고 있다. 코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서 코 점막에서 점액이 원활하게 분비되게 해야 한다. 체온 정도로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면 더 효과가 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체외로 배출시키므로 좋지 않다. 실내가 아주 건조하면 코에 직접 수분을 공급할 수도 있다. 생리식염수를 코에 몇 방울 떨어뜨린 뒤 흘러나오는 콧물을 닦으면 된다. 생리식염수로 코 속 비강을 씻는 코세척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해서 코에 딱지가 생길 정도라면 안연고가 도움이 된다. 면봉에 안연고를 묻혀 코 안쪽에 바른 뒤 숨을 들이마시면서 코를 가볍게 문지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연고가 넓게 도포돼 건조함이 줄어들 수 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자. 습도 다음으로 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온도다.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가 얼마나 낮은가 보다 온도차가 얼마나 큰가가 더 중요하다. 숨 쉴 때 코로 들어온 공기가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코 속 비강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으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는데 갑자기 온도가 크게 오르내리면 코가 견디지 못해 콧병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에 재채기나 기침, 콧물이 나오는 것이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 시원한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가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 코에 신호가 오기도 한다. 온도차에 예민한 사람은 여름에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기만 해도 콧병 증상이 악화된다.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위험하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뀔 때면
아침과 낮의 온도차가 10도는 보통이고 때로는 15도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역시 코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내외 온도차를 줄여 코를 편안하게 만들려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름에는 24에서 28도, 겨울에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하다. 아주 시원하거나 아주 따뜻한 온도는 아니지만 실내외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 오히려 코는 편안하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서 무조건 실내 온도를 낮추기보다 선풍기를 같이 틀어 바람이 돌도록 하고 겨울에는 무작정 난방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얇은 겉옷을 걸치는 게 낫다. 특히 겨울에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면 상대 습도가 크게 떨어져 코에 최악의 환경이 되므로 주의한다. 겨울이나 환절기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면 온도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벼운 목도리로 목을 보호하면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미세먼지가 많아도 환기해야 할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머리카락 굵기가 80 마이크로미터이니 얼추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지는 크기에 따라 체내에 침착되거나 흡수되는 부위가 다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가듯이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호흡기에 더 아래까지 내려간다. 미세먼지는 비강이나 목 등 상기도와 큰 기관지에 쌓이는 데 비해 초미세먼지는 상기도는 물론 큰 기관지를 지나 폐까지 들어가 침착된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비염이나 축농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염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비강 점막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 미세먼지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듯 비강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환경에서는 알레르기로 인한 염증 반응도 한층 강하게 일어나 비염 증상이 악화된다. 축농증 역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 환자가 증가한다. 급성과 만성 모두 다 그렇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나 아주 나쁨 수준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나 아주 나쁨일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창문을 꼭꼭 닫아둬야 할까? 실내에도 생활먼지는 물론 건축자재나 가구,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쌓이므로 일반적으로 하루 2번 이상 맞바람이 통하도록 환기하라고 권한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환기할지 여부는 실내 공기의 질에 달려있다. 실내 공기가 바깥보다 좋으면 환기하지 않고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낫고 바깥보다 나쁘면 환기해야 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집의 평소 미세먼지 농도는 4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보통 수준인데 특정 상황에서는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때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불을 털 때 25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볶음밥을 할 때 2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고기를 구울 때 13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생선을 구울 때 23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높아진다. 흡연할 때는 700에서 14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추정된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의 40% 정도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미세먼지 나쁨은 공기 중 농도가 81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은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위에 예로 든 상황 모두 매우 나쁨 수준을 한참 넘어선 상태다. 따라서 청소를 하거나 굽거나 볶는 요리를 할 때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맞바람이 통하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한다. 다만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돼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으므로
이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지만 학교도 안 가고 출근도 안 할 수는 없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KF80이나 KF94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피한다. 귀가할 때는 옷과 머리를 잘 털고 집에 들어가며 반드시 손을 씻고 추가로 샤워하고 머리까지 감으면 더 좋다. 4. 코병을 악화시키는 3대 방해꾼. 술, 담배, 스트레스. 술, 담배,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3대 주적으로 꼽힌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첫머리에 등장한다. 코병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 모두 코병을 악화시키는데 굳이 순서를 매겨보자면 담배가 가장 해롭고 다음은 술, 스트레스 순이다. 각각의 요인이 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담배는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흡연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코다. 담배에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발암물질로 확인된 것만 69종이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도 수백 종에 달한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코 안의 유독가스를 직접 살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흡연은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 옆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 간접 흡연으로 마시는 담배 연기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그대로 퍼진 것이라 필터를 거쳐 흡입되는 연기보다 독성 물질이 많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2시간 동안 간접 흡연에 노출시켰더니 항원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물질인 면역 글로불린 E가 17배나 많아졌다. 이는 알레르기 비염이 매우 심해졌다는 의미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장시간 간접 흡연을 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거나 간접 흡연이 비염을 악화시킨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담배는 비염의 한 종류인 혈관운동성 비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다. 혈관운동성 비염은 건조한 공기, 찬바람, 강한 향 등 비특이적 자극에 의해 생기는 비염인데 담배 역시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코로 들어가면서 코 속이 건조해진다. 앞서 살펴봤듯이 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건조함이다. 흡연으로 코안이 건조해지면 코의 모든 기능이 크게 떨어져 코병이 악화된다. 술도 담배 못지않게 코병에 유해하다. 비염이나 축농증, 코 물혹 등은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질환인데 술을 마시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게다가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확장된 혈관을 빠르게 타고 돌아 염증이 악화된다. 술로 혈관이 확장되면 코막힘도 심해진다. 술로 인한 혈관 확장 효과는 모세혈관에서 두드러지는데 코 속 비강 점막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점막의 부피가 커져 코가 막힌다. 평소에는 코가 막히지 않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평소 나오지 않던 콧물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스트레스 역시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코물혹, 천식을 동반한 축농증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피로가 누적돼 생기는 육체적 스트레스나 시험이나 회사 업무,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코병을 악화시킨다.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던 비염 환자가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왔을 때 최근에 피곤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그렇다고 답한다. 축농증 중에서도 잘 재발하는 특징을 가진 축농증 환자 역시 스트레스가 심하면 더 쉽게 재발하고 치료도 더 오래 걸린다. 병원에 가지 않고 코병을 다스리려면 담배는 아예 끊어야 한다. 요즘에는 연초 대신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전자담배 역시 발암물질이 다량 들어있으며 흡입하는 독성물질의 양이 연초담배의 40에서 60%에 달한다. 독성물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다. 전자담배 역시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 덩어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초든 전자담배든 코 건강을 위해서는 피우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술은 2, 3일 간격을 두고 가볍게 한두 잔 마시는 정도로 줄이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 역시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5. 진짜 치료는 병원 밖에서 시작된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는 10수년째 보는 환자도 있다. 서로의 근황을 물을 만큼 꽤 친밀한 사이가 된 터라 농반진반으로 이런 핀잔도 줄 수 있다. 정성껏 치료했더니 또다시 병을 안고 왔다고. 그러면 환자는 원장님 실력을 좀 더 키워주러 왔다고 응수한다. 악이 없는 장군 멍군이다. 비염 환자는 비강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비강의 공기가 잘 통하도록 치료한다. 축농증 환자는 부비동에 쌓인 염증성 분비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해 부비동의 점막이 정상 조직으로 돌아오도록 치료한다. 콧물혹 환자는 대개 수술로 물혹을 깨끗이 없앤다. 이렇게 애써 치료한 환자가 같은 콧병이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으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속상하다. 콧병으로 인한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는 환자는 오죽하겠는가. 생활 환경이 어떻든 생활 습관이 어떻든 상관없이 비염이나 축농증이 다시는 발병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코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 콧병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알레르기 비염을 예로 들어보자. 알레르기 비염은 일반적으로 증상을 줄이는 약물과 비강 점막의 염증을 치료하고 민감도를 줄이는 약물로 치료한다. 꾸준히 치료하면 불편한 증상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아주 강한 항원이 아니라면 항원이 코로 들어와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강한 항원에 노출되거나 항원이 강하지 않더라도 건조한 공기, 찬바람, 피로, 스트레스, 술이나 담배 등과 결합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알레르기 비염이 발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항원이나 자극에도 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알레르기 비염이 잘 치료된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비염이나 축농증은 흔히 치료가 반, 관리가 반이라고 한다. 실력이 부족한 의사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의 전문적인 치료 없이 비염이나 축농증을 치료할 순 없다. 하지만 이것은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되진 못한다. 만성 콧병의 진짜 치료는 병원 밖에서 시작된다. 1. 온도보다 습도를 높이는 게 관건. 흔히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한다. 실제로 감기 환자는 여름에 가장 적다.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 역시 여름에는 감소한다. 이런 현상을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큰 오해다. 사계절 중에서 여름에 감기나 콧병 환자가 가장 적은 것은 기온이 높아서가 아니라 습도가 높기 때문이다. 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건은 습도다. 대기가 건조하면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도 건조해서 코에 과부하가 걸린다. 건조한 공기를 숨쉬기 편안한 수준의 습도로 만들려면 비강의 점액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 속 점액은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습도를 높이는 데 한정된 점액을 다 쓰고 나면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점액이 부족해 코가 건조해진다. 코 속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 기능이 저하되고 점막 표면 섬모의 운동성이 떨어져 콧병에 잘 걸린다. 코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코 점막에서 점액이 원활하게 분비되는 것이다. 코가 가장 편안한 습도는 40에서 60%다. 실내 습도를 여기에 맞춰 관리하자. 단,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면 되도록 5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80%는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는 습도가 50%가 넘으면 번식이 가능하고 65에서 75%가 되면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이다.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는 가습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잎이 넓은 식물을 비치하는 것도 좋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가습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가습기가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습기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난방을 하거나 에어컨을 장시간 틀면 실내가 건조해지므로 습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여름은 코가 가장 편안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에어컨 때문에 병원을 찾는 코병 환자가 늘고 있다. 코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서 코 점막에서 점액이 원활하게 분비되게 해야 한다. 체온 정도로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면 더 효과가 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체외로 배출시키므로 좋지 않다. 실내가 아주 건조하면 코에 직접 수분을 공급할 수도 있다. 생리식염수를 코에 몇 방울 떨어뜨린 뒤 흘러나오는 콧물을 닦으면 된다. 생리식염수로 코 속 비강을 씻는 코세척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해서 코에 딱지가 생길 정도라면 안연고가 도움이 된다. 면봉에 안연고를 묻혀 코 안쪽에 바른 뒤 숨을 들이마시면서 코를 가볍게 문지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연고가 넓게 도포돼 건조함이 줄어들 수 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자. 습도 다음으로 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온도다.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가 얼마나 낮은가 보다 온도차가 얼마나 큰가가 더 중요하다. 숨 쉴 때 코로 들어온 공기가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코 속 비강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으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는데 갑자기 온도가 크게 오르내리면 코가 견디지 못해 코병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에 재채기나 기침, 콧물이 나오는 것이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 시원한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가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 코에 신호가 오기도 한다. 온도차에 예민한 사람은 여름에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기만 해도 코병 증상이 악화된다.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위험하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뀔 때면 아침과 낮의 온도차가 10도는 보통이고 때로는 15도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역시 코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내외 온도차를 줄여 코를 편안하게 만들려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여름에는 24에서 28도, 겨울에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하다. 아주 시원하거나 아주 따뜻한 온도는 아니지만 실내외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 오히려 코는 편안하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서 무조건 실내 온도를 낮추기보다 선풍기를 같이 틀어 바람이 돌도록 하고 겨울에는 무작정 난방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얇은 겉옷을 걸치는 게 낫다. 특히 겨울에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면 상대 습도가 크게 떨어져 코에 최악의 환경이 되므로 주의한다. 겨울이나 환절기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면 온도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벼운 목도리로 목을 보호하면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미세먼지가 많아도 환기해야 할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머리카락 굵기가 80 마이크로미터이니 얼추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지는 크기에 따라 체내에 침착되거나 흡수되는 부위가 다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가듯이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호흡기에 더 아래까지 내려간다.
미세먼지는 비강이나 목 등 상기도와 큰 기관지에 쌓이는 데 비해 초미세먼지는 상기도는 물론 큰 기관지를 지나 폐까지 들어가 침착된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비염이나 축농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염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비강 점막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 미세먼지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듯 비강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환경에서는 알레르기로 인한 염증 반응도 한층 강하게 일어나 비염 증상이 악화된다. 축농증 역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 환자가 증가한다. 급성과 만성 모두 다 그렇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나 아주 나쁨 수준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나 아주 나쁨일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창문을 꼭꼭 닫아둬야 할까? 실내에도 생활먼지는 물론 건축자재나 가구,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쌓이므로 일반적으로 하루 2번 이상 맞바람이 통하도록 환기하라고 권한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환기할지 여부는 실내 공기의 질에 달려있다. 실내 공기가 바깥보다 좋으면 환기하지 않고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낫고 바깥보다 나쁘면 환기해야 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집의 평소 미세먼지 농도는 4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보통 수준인데 특정 상황에서는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때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불을 털 때 25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볶음밥을 할 때 2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고기를 구울 때 13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생선을 구울 때 23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높아진다. 흡연할 때는 700에서 14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추정된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의 40% 정도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미세먼지 나쁨은 공기 중 농도가 81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은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위에 예로 든 상황 모두 매우 나쁨 수준을 한참 넘어선 상태다. 따라서 청소를 하거나 굽거나 볶는 요리를 할 때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맞바람이 통하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한다. 다만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돼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으므로 이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지만 학교도 안 가고 출근도 안 할 수는 없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KF80이나 KF94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피한다. 귀가할 때는 옷과 머리를 잘 털고 집에 들어가며 반드시 손을 씻고 추가로 샤워하고 머리까지 감으면 더 좋다. 4. 코병을 악화시키는 3대 방해꾼. 술, 담배, 스트레스. 술, 담배,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3대 주적으로 꼽힌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첫머리에 등장한다. 코병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 모두 코병을 악화시키는데 굳이 순서를 매겨보자면 담배가 가장 해롭고 다음은 술, 스트레스 순이다. 각각의 요인이 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담배는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흡연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코다. 담배에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발암물질로 확인된 것만 69종이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도 수백 종에 달한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코 안의 유독가스를 직접 살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흡연은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 옆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 간접 흡연으로 마시는 담배 연기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그대로 퍼진 것이라 필터를 거쳐 흡입되는 연기보다 독성 물질이 많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2시간 동안 간접 흡연에 노출시켰더니
항원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물질인 면역 글로불린 E가 17배나 많아졌다. 이는 알레르기 비염이 매우 심해졌다는 의미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장시간 간접흡연을 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거나 간접흡연이 비염을 악화시킨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담배는 비염의 한 종류인 혈관운동성 비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다. 혈관운동성 비염은 건조한 공기, 찬바람, 강한 향 등 비특이적 자극에 의해 생기는 비염인데 담배 역시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코로 들어가면서 코 속이 건조해진다. 앞서 살펴봤듯이 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건조함이다. 흡연으로 코안이 건조해지면 코의 모든 기능이 크게 떨어져 코병이 악화된다. 술도 담배 못지않게 코병에 유해하다. 비염이나 축농증, 코 물혹 등은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질환인데 술을 마시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게다가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확장된 혈관을 빠르게 타고 돌아 염증이 악화된다. 술로 혈관이 확장되면 코막힘도 심해진다. 술로 인한 혈관 확장 효과는 모세혈관에서 두드러지는데 코 속 비강 점막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점막의 부피가 커져 코가 막힌다. 평소에는 코가 막히지 않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평소 나오지 않던 콧물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스트레스 역시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코물혹, 천식을 동반한 축농증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피로가 누적돼 생기는 육체적 스트레스나 시험이나 회사 업무,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코병을 악화시킨다.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던 비염 환자가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왔을 때 최근에 피곤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그렇다고 답한다. 축농증 중에서도 잘 재발하는 특징을 가진 축농증 환자 역시 스트레스가 심하면 더 쉽게 재발하고 치료도 더 오래 걸린다. 병원에 가지 않고 코병을 다스리려면 담배는 아예 끊어야 한다. 요즘에는 연초 대신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전자담배 역시 발암물질이 다량 들어있으며 흡입하는 독성물질의 양이 연초담배의 40에서 60%에 달한다. 독성물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다. 전자담배 역시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 덩어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초든 전자담배든 코 건강을 위해서는 피우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술은 2, 3일 간격을 두고 가볍게 한두 잔 마시는 정도로 줄이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 역시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5. 진짜 치료는 병원 밖에서 시작된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는 10수년째 보는 환자도 있다. 서로의 근황을 물을 만큼 꽤 친밀한 사이가 된 터라 농반 진반으로 이런 핀잔도 줄 수 있다. 정성껏 치료했더니 또다시 병을 안고 왔다고. 그러면 환자는 원장님 실력을 좀 더 키워주러 왔다고 응수한다. 악이 없는 장군 멍군이다. 비염 환자는 비강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비강의 공기가 잘 통하도록 치료한다. 축농증 환자는 부비동에 쌓인 염증성 분비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해 부비동의 점막이 정상 조직으로 돌아오도록 치료한다. 코물혹 환자는 대개 수술로 물혹을 깨끗이 없앤다. 이렇게 애써 치료한 환자가 같은 코병이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으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속상하다. 코병으로 인한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는 환자는 오죽하겠는가. 생활 환경이 어떻든 생활 습관이 어떻든 상관없이 비염이나 축농증이 다시는 발병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코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 코병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알레르기 비염을 예로 들어보자. 알레르기 비염은 일반적으로 증상을 줄이는 약물과 비강 점막의 염증을 치료하고
민감도를 줄이는 약물로 치료한다. 꾸준히 치료하면 불편한 증상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아주 강한 항원이 아니라면 항원이 코로 들어와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강한 항원에 노출되거나 항원이 강하지 않더라도 건조한 공기, 찬바람, 피로, 스트레스, 술이나 담배 등과 결합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알레르기 비염이 발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항원이나 자극에도 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알레르기 비염이 잘 치료된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비염이나 축농증은 흔히 치료가 반, 관리가 반이라고 한다. 실력이 부족한 의사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의 전문적인 치료 없이 비염이나 축농증을 치료할 순 없다. 하지만 이것은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되진 못한다. 만성 코병의 진짜 치료는 병원 밖에서 시작된다.